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고급스러운 오프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롤스로이스의 플래그십 롤스로이스 팬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최근에 리뉴얼한 청담 부티크입니다. 롤스로이스 청담 부티크가 최근에 리뉴얼을 하면서 더욱더 확장하고 원래도 고급스러웠지만 훨씬 더 쇼룸을 고급스럽게 새 단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 동안 롤스로이스 오너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약 롤스로이스 오너가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으로 한번 주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죠.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오너가 되어서 오늘 이 청담에서 부산 광안리까지 제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타고 부산까지 가보시죠. 네, 방금 롤스로이스 스펙터에 탔는데요.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거는 버튼도 왼쪽에 있는데 걸린지 모를 정도로 원래도 조용하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진짜 조용합니다. 기어 변속기가 오른쪽 뒤에 있어서 전진으로 바꾸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롤스로이스 스펙터에 타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야 할 총 주행 거리는요, 지금 내비게이션 T맵 상에는 401km입니다. 그래서 제가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타고 부산을 가는 이유는요,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국내 인증 주행 거리로 1회 충전으로 386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386km가 넘죠. 우리가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은 궁금증,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한 번 충전해서 그 중간에 또 한 번 충전하지 않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약간 전기차 주행 거리의 하나의 지표,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이 스펙터 같은 경우 지금 완충했을 때 트립컴퓨터 상에 나오는 주행 가능 거리는 478km입니다. 그래서 인증은 386km로 받았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그보다 100km 정도 더 많은 한 480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립컴퓨터 상의 주행 가능 거리로는 충분히 부산을 가고도 남는 주행 거리입니다. 제가 또 정속 주행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낼 때는 또 내볼 예정이고, 에어컨도 틀고 좀 쾌적하게 주행을 하면서 부산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타는데 굳이 뭐 에어컨도 끄고 이렇게 불편하게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속도를 내고 싶을 때는 내고,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뭐 겨울에 추울 때는 히터도 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쾌적한 상태로 스펙터를 주행했을 때 부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착했을 때는 몇 킬로가 남아 있을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출발지는 롤스로이스 청담 부티크였고요. 그리고 도착지, 목적지는 BMW 광안리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 401km, 403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롤스로이스 최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의 전기차를 떠올려 봤을 때 떠오르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기차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인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리고 슈퍼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이런 브랜드들을 다 합쳐도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 말고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엔드 럭셔리 분야에서는 현재
유일한 전기차가 이 스펙터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1906년대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V12 엔진을 유지해오면서 내연기관의 정말 끝판왕으로 군림했던 브랜드인데요. 그런 브랜드가 과감하게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V12 12기통 엔진 대신에 전기차를 가장 먼저 출시했다는데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하면 역시나 팬텀이나 고스트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저도 그런데요. 롤스로이스 하면 역시나 럭셔리 세단, 회장님들이 타시는 정말 슈퍼리치들이 타는 그런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롤스로이스의 첫 번째 전기차는 세단이 아닐까라고 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투도어 쿠페로 출시하였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는요, 앞서 레이스나 던 모델이 있었지만 그 모델의 후속이 아니라 팬텀 쿠페 후속입니다. 그래서 팬텀 쿠페 후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이 차의 길이는 무려 5.45m, 거의 5.5m에 육박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휠 베이스도 3.2m에 달하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롤스로이스 스펙터 운전석에 처음 탔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요, 일단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슈퍼 초 럭셔리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그런 럭셔리 카드를 많이 타본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와, 롤스로이스는 그 다른 어떤 브랜드랑 비교하더라도 그 급 차이가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스펙터에는 후륜 조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턴할 때 차량 길이가 5.5m에 육박하지만 회전 반경을 줄여서 훨씬 더 짧게 돌아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스티어링 휠은 정말로 큽니다. 그 직경은 성인 남자 손가락 두 뼘이 넘어갈 정도로 정말 큰 직경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예전부터 롤스로이스가 추구해 오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롤스로이스 팬텀 플래그십, 제가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해당 모델도 엄청나게 큰 직경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데요. 롤스로이스 팬텀의 스티어링 휠과 이 스펙터의 스티어링 휠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두께도 다르고요. 이 크기도 좀 다릅니다. 팬텀이 좀 더 크고 얇은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은요, 직경은 크지만 너무나도 부드럽게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조작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턴할 때라든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도 핸들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핸들이 크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히는 시내를 벗어나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왔는데요. 시내에서도 그랬지만 이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구간에 와서도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전기차라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일단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진 않고요. 오른쪽 뒤에 있는 이 컬럼식 기어 변속기 안에 B 모드라는 회생제동 모드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B 모드를 쓰지 않을 때는 정말 이 차가 전기차가 맞나, 그리고 이 스펙터의 인테리어를 봤을 때도 롤스로이스 고스트나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전기차 같다, 전기차만의 그런 특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12기통 내연기관 원래 있던 롤스로이스 모델과 동일하게 인테리어를 마련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 드라이브 트레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내가 롤스로이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스펙터를 언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차이기 전에 스펙터는 롤스로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펙터는 외관으로 봤을 때나 실내에 탔을 때, 그리고 직접 주행을 했을 때도 롤스로이스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롤스로이스에 대한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 저희 웨딩카가 롤스로이스 고스트였습니다. 그때도 직접 운전한 건 아니었고 뒤에를 타봤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또 웨딩카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추억이기도 한데, 그 이후로 직접 운전해보는 건 이 스펙터가 처음입니다. 근데 120년 역사의 내연기관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차가 저는 이 스펙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롤스로이스의 전기차는 더욱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속도를 80km 이상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입을 다무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조용합니다. 약간 이렇게 속삭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속삭인다고 해도 이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다 수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도 그래도 나름 방음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차들도 타봤는데 이 차는 정말 그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른 차량들과 이 경쟁을 불허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하면 또 승차감이잖아요. 와프터빌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뭐 요트나 큰 배를 탔을 때 그럴 때 느끼는 두둥실 떠가는 뭐 매직 카펫 라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서스펜션을 지금 제가 오너 드라이빙을 하면서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스펙터를 방금 전에 이제 받아서 좀 친해지는 과정인데요. 좀 더 스펙터와 시간을 가지면서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엔 칠곡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현재 이제 부산까지는 146km 남았습니다. 그래서 250km 정도를 달렸고요. 현재 남아있는 주행거리는 235km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는 146km 남아 있기 때문에 한 90km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주 휴게소에 들려서 점심을 먹었고, 여주 휴게소랑 방금 칠곡 휴게소 또 한번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바로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2시간 정도 뒤면 부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행 컨디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칠곡 휴게소까지 오면서는 오늘 지금 기온이 32도입니다. 그냥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덥기 때문에 에어컨은 지금 제일 시원하게 제일 낮춘 상태로 왔고요.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까지 2단계로 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오늘 다행히도 차가 안 막혀서 100km 이상을 주행하면서 왔었고, 차가 없으면 속도를 내다가 100km로 가다가 이렇게 속도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에는 B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생제동이 더욱더 강해지는 모드인데, 오면서 B 모드를 잠깐 써보긴 했지만 저도 궁금해가지고 리뷰를 위해서, 근데 거의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B 모드를 켜볼 텐데요. B 모드를 켜게 되면 회생제동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뭐 현대기아 차로 예를 들면, 대중성을 갖춘 브랜드로 예를 들면 한 2단계나 3단계,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한 단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꽤나 속도가 빨리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뗄 때마다 확실한 전기차를 타고 있다, 전기차의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이 B 모드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B 모드를 쓰지 않으면 정말 그냥 내연기관차처럼 회생제동을 거의 느낄 수 없게끔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저 혼자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는 제 와이프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장거리 차멀미가 엄청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B 모드로 놓으면 멀미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B 모드로 놨을 때는 회생제동이 강하기 때문에 B 모드를 안 쓰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내연기관차처럼 타면서요, 제가 쓰고 싶은 건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도 지금 가장 낮은 온도로 소프트 미디움을 번갈아 가면서 틀고 있고, 통풍 시트까지 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를 타더라도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은 똑같이 누리면서 전기차를 타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효율적으로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행거리는 230km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시간 넘게 주행을 하면서 스펙터랑 어느 정도 조금 친해졌습니다. 처음에 운전했을 때는 저도 너무 긴장하고, 또 이게 차량이 가격인 만큼 저도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뭐 가격을 말씀드리면 6억 2,2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옵션을 좀 추가하다 보면 차량 금액은 이제 7억을 넘어가게 되죠. 이 차량도 옵션이 꽤 많이 들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봤을 때는 7억에서 8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터를 타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차의 승차감입니다. 승차감 하면 롤스로이스고, 롤스로이스 하면 승차감이잖아요. 일단 이 승차감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가장 좀 와닿으실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직관적인 비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달려보면 방금 포장한 도로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때깔부터, 이 색상부터 다릅니다. 좀 오래된 도로는 좀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고, 방금 공사해서 쫙 깔은 도로는 정말 진한 그 아스팔트 색상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그 딱 깐 도로를 달릴 때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 도로는 어떤 차로 달려도 정말로 매끄러운 그런 느낌을 안겨주거든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모든 도로를 방금 깐 아스팔트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속주행을 쭉 하면서 좋은 노면도 만났고 좋지 않은 노면도 만났지만, 좋지 않은 노면이나 좋은 노면이나 전혀 그 밸런스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노면을 만나든지 항상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해 준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벤틀리나 뭐 마이바흐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를 타봤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벤틀리와 마이바흐와는 확실한 갭이 느껴지는, 뭐 승차감의 뭐 근본적인 느낌이랄까요?
할까요? 그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잉 스퍼나 컨티넨탈 GT나 벤테이가를 타보면 기본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단단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롤스로이스는 벤틀리와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완전히 상반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바흐와 조금 더 가까운데 마이바흐와도 약간 넘사벽의 갭을 갖고 있는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승차감입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 중에서 마이바흐를 타시다가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출고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분한테 마이바흐 타시다가 롤스로이스 타시니까 뭐 정말로 다른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마이바흐가 마치 달구지 같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오너분의 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마이바흐도 충분히 좋은데, 그때는 제가 이 롤스로이스를 직접 운전해보기 전이었는데 이 스펙터를 직접 운전해보니까 그분의 말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도로를 방금 깐 도로처럼 만들어주는 이 롤스로이스의 승차감은 제가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이 슈퍼스포츠카를 탔을 때는 뭐 V12기통의 엔진 사운드나 뭐 배기 사운드 이런 거에 막 감탄을 했다면, 막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왕 이런 데서 감탄했다면, 이 롤스로이스는 그냥 타는 내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 승차감이 이제 사기인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보통 롤스로이스 승차감을 뭐 요트나 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비행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비행기도 떠가는 느낌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정말 이 노면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행기를 탔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에 이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제가 주로 들었던, 제 차 디펜더에서 듣거나 다른 시승차에서 항상 들었던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어봤는데요. 2시간 동안.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는 다 들어봤습니다. 이 스펙터에는 옵션으로 비스포크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옵션 자체가 비스포크 오디오에 따로 뭐 부메스터, 하만카돈, 뱅앤올루슨, 뭐 바웰미키스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스포크 오디오가 이 롤스로이스 추가 옵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개수는 총 18개, 뭐 18개면 적진 않지만 요즘 워낙 뭐 20개 넘는, 뭐 링컨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제가 이 스펙터의 스피커를 들어보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천장에 달려있고 뭐 이 헤드레스트에 달려있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제가 들었던 오디오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뱅앤올루슨이었어요. 아우디나 최신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저는 가장 좋았고, 벤틀리의 네임 오디오도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악을 표현할 때 뭐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린다, 뭐 화음을 쌓는다, 뭐 레이어드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뱅앤올루슨이나 뭐 네임 오디오가 한 1층에서 5층 정도의 겹을 쌓았다면 이 스펙터의 비스포크 오디오는 한 지하 5층부터 층층이 쌓아 올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하 5층부터 한 5층까지 이 층층이 쌓아 올려서 이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저 멀리서부터 내 요 앞에까지 음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입체감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제가 타본 그 어떤 차들보다 오디오 성능은 단연 넘버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와이프도 똑같이 얘기한 느낌이고, 아예 그 사운드 자체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느꼈습니다. 승차감에 한번 놀래고, 사운드에 또 한번 놀래고, 이 차의 정숙성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나름의 챌린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산을 차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군 생활할 때는 항상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했고, 뭐 부산을 놀러 갔을 때도 항상 KTX를 이용했고,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부산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거리 운전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스타일이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로 부산을 가는 건 항상 꺼렸었는데, 왠지 롤스로이스라면, 스펙터라면 장거리 운전이 그렇게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운전하다 보니까 부산까지 1시간 5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는데도 피로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 더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시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의 넓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브랜드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넓고 정말로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에 앉으면, 예전에 저희 집에 그 레이지보이라는 그 의자가 있었어요.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고 굉장히 폭신한 그 소파에 앉으면은
정말 이렇게 폭삭한 이 쇼파가 나를 정말 이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쇼파가 있었거든요.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시트에 앉아보니까 마치 그 레이지보이 쇼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착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연히 마사지 시트도 적용이 되고요. 근데 마사지를 사용해봤는데 마사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용도 정도의 마사지 세기였어요. 그리고 이 스펙터는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이기도 하면서 최초로 적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롤스로이스 최초로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어요. 롤스로이스에서는 이걸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이 롤스로이스 최초로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계기판이 상당히 시인성이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게 이 바늘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바늘 쪽에 이렇게 천장에도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있거든요. 별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낮이라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밤에 계기판을 본다면 와, 이것도 정말 롤스로이스가 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롤스로이스는 별과 관련된 이런 옵션들을 정말로 잘 넣는 것 같습니다. 뭐 벤츠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잘 넣는다고 하면 이 롤스로이스는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라든지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라든지 지금 이 스펙터는 옵션이 안 들어갔지만 이 옵션으로 스타라이트 도어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스펙터는 지금 리얼 우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RPM이 따로 없습니다. 파워 리저브라고 해서 내가 엑셀을 밟으면 얼마 정도의 힘이 남아있는지, 이건 가솔린 모델 때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인데 이건 전기차에 와서도 그대로 파워 리저브 게이지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현재 몇 퍼센트 힘이 남아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중앙에는요, 지금 파란색으로 배경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계기판의 클러스터의 컬러는 실내 인테리어 컬러와 이렇게 합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펙터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미드나잇 사파이어라는, 쉽게 말해서 짙은 네이비 컬러입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네이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테리어는 총 3가지 컬러의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네이비, 그리고 털코이스라고 해서 약간 그 터키석, 약간 민트 색깔, 우리가 티파니 브랜드 보면 그 민트색 있잖아요. 그런 민트색 파이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핑과 스티칭은 털코이스 컬러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키석 컬러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 컬러 콤비네이션은 상당히 요 시승차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초로 적용된 건 롤스로이스 최초로 23인치 휠, 롤스로이스 중에서 가장 커다란 휠이 적용이 된 모델이 바로 이 스펙터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여태까지 컬리넌이라고 하더라도 22인치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펙터에 무려 23인치의 휠을 넣어줬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무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편인데, 그래서 휠 사이즈도 줄이는 편인데, 이 스펙터는 되려 롤스로이스 역사상 최대 사이즈인 23인치의 휠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쿠페이기 때문에 스타일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저 보닛 앞쪽에 롤스로이스를 상징하는 환희의 여신상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저게 보이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 제 앞길을 밝혀주는 수호천사 혹은 마치 길잡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도 옵션으로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저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따로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의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저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는 이 스펙터를 위해서 또 변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기저항 계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환희의 여신상의 높이라든지 모양을 조금 더 변형했다라고 합니다. 공기역학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허리를 숙인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0.25CD라는 공기저항 계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의 길이가 5.5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쿠페인데 0.25CD라는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희의 여신상의 모양을 바꾼 것도 있지만 이 롤스로이스 상징하는 또 하나의 판테온 신전 그릴,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그릴은 굉장히 위로 높은 그런 그릴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좀 낮췄고요, 옆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중에서 가장 폭이 넓은 그릴이 적용이 되었고, 그릴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솟아 올라와 있는데 스펙터의 그릴은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훨씬 더 유려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기저항 계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하부 구조 역시나 공기저항에 특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디퓨저를 통해서 와류 없이 공기가 유려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최초로 적용된 게 있습니다. 바로 요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반자율 주행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죠. 이전까지 롤스로이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컬리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 스펙터를 시작으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말할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고객님, 롤스로이스는 100년 전부터 자율주행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사가 있는 그런 롤스로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진짜 반자율 주행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고, 롤스로이스 반자율 주행은 얼마나 잘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셋을 통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지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20km 정도로 맞춰 놓고 핸들에서 손을 떼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롤스로이스 스펙터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핸들을 안 잡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잡으라라고 뜨고 있고요. 터치만 하면 이렇게 또 연장이 됩니다. 핸들 잡으라는 경고 역시나 이 롤스로이스 스티어링 휠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핸들 잡으라고 뜨게 되고, 이렇게 터치하면 연장이 됩니다. 정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만 하면 연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스펙터를 구매하려고 한다, 스펙터 옵션을 넣으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자율 주행 옵션을 넣게 되면 스티어링 휠 투톤 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원톤으로만 적용이 되게 되고요. 투톤을 선택했을 때는 반자율 주행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스펙터에게 반자율 주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차선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핸들 조향하는 능력, 사실 이전에도 핸들 조향 빼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는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들 조향이 들어간 건 이번 스펙터가 처음입니다. 근데 스펙터 같은 경우 전폭이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기 때문에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거리를 가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테스트용으로도 썼고 좀 피로를 줄이는 용도로도 반자율 주행을 사용을 했었는데, 워낙 스펙터가 잘해주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터에 또 하나 들어간 기능은 바로 이 운전석이 전동으로 닫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 때도 전동으로 열 수 있고요. 닫을 때도 이 버튼으로 전동으로 닫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만 밟으면 바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앞쪽으로 열립니다. 보통 우리가 뒤쪽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스펙터는 앞쪽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정말로 편하고요. 정말로 고급스럽게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펙터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프렁크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스펙터는 앞에가 굉장히 길지만 프렁크는 없습니다. 네. 앞에 12통 엔진을 드러냈지만 그 안에 다른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프렁크는 따로 없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롤스로이스 커버만이 적용되어 있어요. 롤스로이스에서는 보닛을 열고 허리를 숙여서 프렁크에서 물건을 넣고 빼는 것 자체가 귀족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렁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닛을 연다는 것 자체가 차가 고장났거나 수리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오너가 보닛을 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워셔액을 넣기 위해서 보닛을 열긴 하지만, 사실 그 보닛을 열고 거기다 물건을 넣고 빼는 것 자체가 귀족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렁크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터널로 들어왔는데요.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는 물론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제 머리 위로는 1344개의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구멍을 내서 광섬유를 직접 다 꽂아가지고 밝기를 다 다르게 만드는 정말로 아름다운 옵션입니다. 근데 롤스로이스 스펙터에서 조금 새로워진 부분, 가장 최근 롤스로이스에 적용된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히 몇 촌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유성이 지나갑니다. 그냥 별빛이 반짝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반짝이는 상태에서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쓱쓱 지나갑니다. 이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나오는 롤스로이스에는 적용이 되고, 이름도 원래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였었는데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이 떨어지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 같은 경우에도 무려 5,500개의 별이 나오는 그런 센터 패시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요, 밤에 보는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인테리어는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롤스로이스의 판테온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라이트까지도 들어옵니다. 그게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의 커다란 그릴이 밤이 되면 훨씬 더 그 존재감을 또렷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라는 상징성도 있지만요, 그 외에 좀 다양한 부분에서도 롤스로이스 스펙터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스펙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사전 계약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전 계약은 다 완판이 되었을 정도로 국내 소비자분들의 스펙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북미 시장의 스펙터 계약한 고객층을 보게 되면 40%는 기존에 롤스로이스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고객이고요, 그 외에 60%는 롤스로이스를 구매한 이력이 없던 고객들이 이 스펙터를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국내 시장을 비춰보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구매 연령층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5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인 2024년에는 43세까지 거의 10살이 내려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의 구매 연령층이 정말로 영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고객들도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데 훨씬 더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에서는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까지 레이스나 던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실용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쿠페와 컨버터블, 카브리올레였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었죠. 그런데 컬리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롤스로이스가 조금 영해지기 시작했고, 컬리넌을 통해서 정말로 다양한 색상들이 있다는 걸 롤스로이스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앤 리치 소비자들이 컬리넌을 정말로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컬리넌을 강남을 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넌을 통해 새롭게 인입된 롤스로이스 고객들이요,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스펙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롤스로이스를 구매한 영앤 리치들에게 정말로 끌릴 수밖에 없는 모델이 바로 이 스펙터인 것 같아요. 스펙터가 세단으로 나왔다면 영앤 리치들이 그렇게 끌리지 않았겠지만 아주 스타일리시한 쿠페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12기통 가솔린도 물론 좋지만 12기통 가솔린 대비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7, 8억 원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유지 비용을 많이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단 지금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보통 고급류를 넣으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가게 됐을 때 고급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도 확실히 좀 고급류 넣으시는 분들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면 부산까지 충분히 가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완충을 한번 하면 또 서울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류비라든지 그런 고급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고, 12기통 엔진일 경우에는 또 세금적인 부분, 물론 슈퍼리치가 사는 차가 롤스로이스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펙터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똑같이 누려요. 주차비도 할인을 받고요, 이런 부분들, 톨게이트비도 할인을 받고, 이런 혜택들도 누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도 12기통 롤스로이스와는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롤스로이스를 충전해서 탄다 라는 것 자체가 완전 센세이션 하잖아요. 12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힙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전소에 롤스로이스가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롤스로이스가 파란색 번호판이 있네? 전기차가 있네? 하면서 많이 둘러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휴게소에 지금 2번 세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상당히 관심 있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 안정성이 정말 이건 거의 사기급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60km, 100km, 150km의 느낌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 하는데 그 세기를 6으로 두는 거, 10으로 두는 거, 11로 두는 거, 분명히 달리는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달리는 속도는 달라지는데 이 심장 박동이 항상 평온한 겁니다. 내가 6으로 달릴 때랑 12로 달릴 때랑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속도로 가더라도 이 차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 어떤 속도에서도, 어떤 노면에서도 항상 똑같은 컨디션,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운전자, 탑승객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 롤스로이스 스펙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가 전기차여서 그런 거겠지만 정말로 조용합니다. 이건 거의 지금 현존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차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덧 운전하다 보니까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13분 남았고요. 2.7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운전하라면 충분히 더 운전할 수 있고요. 부산에 도착해서 충전을 좀 하고 저도 휴식을 좀 갖고 좀 더 부산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주행 가능한 거리, 남아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106km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는 2.5km 남아 있기 때문에 100km 이상 더 주행한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스펙터로 청담동,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부산에 도착해서도 100km 이상 남아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386km로 받았지만요, 실제로 주행해보면 그 이상까지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향시등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소리랑 비슷하냐면 여기 송풍구가 다 크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크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겼을 때 소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방향시등의 전개 사운드가. 그래서 이 사운드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부분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청담에서 광안리까지 오면서 한 번도 충전 안 했습니다. 이제 완충 상태에서 광안리까지 왔고요. 중간에 휴게소 2번 들렸습니다. 휴게소 2번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에어컨도 쓰고 통풍 시트도 쓰고, 와이프가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뒷좌석까지 에어컨도 사용을 해서 그냥 아주 쾌적하게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온 결과, 그리고 B모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행을 100으로 봤을 때 B모드를 쓴 건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눌러보긴 했었는데 B모드가 어떤 느낌인지를 보기 위해서 눌러봤었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걸리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했을 때도 100km 이상 나왔고 전혀 연비 주행이나 타력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속도 내고 싶을 때 내고 도로 흐름에 충분히 맞춰서 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내연기관 차 타듯이 똑같이 탔을 때 105km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BMW 광안리 서비스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주행거리는 99km 였습니다. 그래서 청담에서 출발해서 BMW 광안리 서비스센터까지 왔을 때 100km 정도 남아 있었고요. 지금 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터를 타고 한 번 충전해서 충분히 부산까지 올 수 있었고 100km 정도 남아 있었다라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서요, 이 스펙터를 타보니까 롤스로이스에 가장 적합한, 롤스로이스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그런 드라이브 트레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12기통 엔진을 사용한 이유는 진동과 소음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결과가 바로 V12 12기통 가솔린 엔진이었는데요. 전기차인 스펙터로 오면서 V12가 가지고 있던 미세한 진동과 소음까지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롤스로이스가 진정으로 원하던 그러한 파워트레인, 그러한 드라이브 트레인을 갖춘 차량이 이 스펙터고, 롤스로이스 120년 역사에 새로운 시작점을 여는 차가 이 스펙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롤스로이스의 전기차들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의 전기차는 이 스펙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리치들이 전기차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이 스펙터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유일무이한 선택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니크하고 가치가 있는 모델이 이 스펙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펙터는 전기차이기 전에 롤스로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타보니까요, 롤스로이스가 갖춰야 하는, 롤스로이스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요, 전기차 이전의 이 차는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오늘 롤스로이스 스펙터에 대한 서울 부산 로드트립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